우먼스 플레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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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황현이가 이렇게 진화가 됐지? 지금 보셨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키도 어색해. 확 커지고 말이죠. 예. 원래 이 자리가 황현희 씨 자리죠? 그렇습니다. 네. 예. 좀 많이 아쉬웠어요. 예, 많이 아쉬웠다. 황현희 씨도 대단히 뭐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예. 우리 또 김용민 형님이랑 같이 하는 방송인데 네. 그래도 이제 정도 중량감 있는 인사가 아. 가운데 좀 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한남 충장 정도는 아니야. 이 자리가 차지 않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1회부터 정영진 씨 이름이 매회 나왔잖아요. 아, 그랬어요? 글쎄. 네, 예. 그래서 늘상 그 정영진 씨한테 등신대 놓고 해야 된다고. 예, 우리가 출연료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 게 예. 살기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형에서 예. 이쪽으로 이름 거론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희 예. 씨가 예. 까칠남녀 할 때 정영진 씨가 있어서 자기 든든했다며 늘 그 그늘에서 보호받았다고. 예, 그래. 화살바지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정영진 씨, 한남 충장 정영진 씨 모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자, 그리고 이선옥 작가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정영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저는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유, 그렇습니다. 박학다식 하시고. 그리고 정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까칠남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지 그랬나요?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냥 한 명의 리버럴리스트로 그렇지, 아주 그냥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자로 살다가 네. 근데 자유주의의 기본이 되는 건 그 자유주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 자유에 걸맞은 책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냥 맞습니다. 무조건 내가 자유만 누리고 싶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저는 그 책임을 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뭐 무슨 여성 혐오를 하네 뭐 별별 얘기들이 좀 많은데 물론 예, 그런 건 있죠. 이제 아무래도 뭐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한 100가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 중에 조금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재밌고 방송적으로 뭐 흥미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부각된 건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너무 그쪽으로 좀 제가 조명이 좀 많이 된 건 아닌가. 음. 만약에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여성 혐오하고 혐오자라면. 뭐 이렇게 한다면 네. 어떻게 제가 음.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뭐 사실 여기서 이렇게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닌데 이 여성 혐오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불만이 많아요. 여성 혐오에 대해서 그 통상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성 혐오. 그냥 저 여성은 싫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여성 혐오라는 단어 자체를 음. 너무 잘못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진이라는 개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여성 혐오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소진이랑 여성 혐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혐오의 뜻과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을 그러니까 혐오라는 단어 자체는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 혹은 그런 행동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성 혐오, 그러니까 미소진이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을 뭐 성적 대상화한다든지 여성을 지나치게 숭배한다든지 이런 것도 모두 다 미소진이에 들어가는 개념이라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성 혐오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혐오의 감정과는 너무나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네들이 그렇게 갖다 써놓고는 이것도 여성 혐오, 저것도 여성 혐오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걸 하여튼 우리 여성학자들 혹은 페미니스트들이 제일 근본적으로 잘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미소진이를 여성 혐오라고 잘못 번역한 것 자체가 제일 큰 잘못이다. 그래요. 그 미소진이의 그 원래 뜻이 뭐예요? 이선옥 작가님. 미소진이라는 자체가 한국어로 이렇게 대응어가 아직 잘 마땅치 없어요. 않죠. 예, 그래서 그냥 미소진이라는 고유어로 써요. 그런데 네. 그거를 한국에서 최근에 들여오면서 이걸 여성 혐오라는 걸로 바꿔 말하면서 많은 혼란이 왔죠. 왜냐하면 학계나 뭐 문화인류학이나 신화나 이런 데서 개념어로 쓰이던 것을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대체어가 마땅히 없으니까 그대로 와서 그냥 여성 혐오라는 두루뭉술한 개념을 만든 거죠. 근데 뭐 법에서 규정하는 혐오나 우리가 그냥 흔히 사람들 관계에서 직관적으로 혐오하면 느끼는 혐오나 이런 개념이 지금 다 다른 거예요.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안 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
이게 뭡니까? 군산 박대구이는 뭐예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저희 그 광고예요? 광고입니다. 이게 자, 이제 이제 뭐 나온 김에 저 광고 소개합시다. 광고 소개합니까? 자, 이 심심풀이 간식, 매주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모으는 저희 광고 시간인데 맥주 안주의 새로운 이 맥주 패러다임을 안주예요? 소개하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박대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따로 있어요? 이게 저 가자미 목 참 서대과에 속하는 바다 물고기인데 네. 요게 말이죠. 이 안에 과자가 들어있어요. 먹어도 됩니까 지금? 그럼요.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5만 원을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자. 이게 과자. 뭐야? 이 김명님이 쏴줍니까? 5만 원을 이건 나눠 보내주셨어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만 원씩 좀 뿜빠이 합시다. 야 갑자기 이렇게 광고하니까 재밌네. 이게 무슨 소금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냥 스낵입니다. 근데 요게 말이죠. 최근에 그 수민의 반찬이라고 거기서 박대조님이 소개가 됐는데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때문에 그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단법인 군산 박대 사업단에서 전 국민이 군산 박대를 가장 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고 바삭한 맛, 단맛과 짠맛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맛있다. 맛있죠? 맛있죠? 네. 다 드세요. 네. 5만 원 기부하시지 말고 그냥 이걸 사세요. 자, 김용민닷컴에서 네. 이게 5팩에 9,000원. 김용민닷컴에서 네. 군산 박대구이. 그렇습니다. 네, 요거를 주문하시면 되겠다. 11팩은 17,500원. 23팩은 29,800원. 그래요. 자, 됐죠 이제 광고? 더해? 맛있어요. 조금만 조금만 더 먹자. 더 해? 조금만 더 먹자. 아니 김용민 맛있잖아. 씨가 먹는 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광고하면 설명 그만하고 빨리 먹으라고 막 그래요. 먹는 거 보고 싶어요. 저 무릎 담요 얘기 계속 하나 봐요. 무릎 담요 좀 왜? 하시라는 거야. 저 매일 덮으라고. 왜? 그냥 제가 불편할까 봐. 그냥 안 불편하고 안 여러분 그러지 덮어요. 맙시다. 지구상에 무릎 담요 더는 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요? 오, 몰랐어요. 외국에 어디 무슨 프로그램 가서 저 여성들 게스트 나왔는데 여기 무릎에 담요 겹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촌스럽게 그러지 맙시다. 아니 내가 입은 옷이 부끄럽습니까? 아니 다리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불편하대. 그냥 보시는 좀- 분들이 좀 불편하다. 그 견디세요. 불편한 감정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우리가. 네. 왜 그걸 불편하게 봅니까? 오늘 저 한남 충당 나오셔가지고 네네. 너무 분위기가 삽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유 저 주신 그 와, 후원금을 후원금도 막 막 분배하고 싶어요. 우리 정영진 씨한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형님 줘야지. 오늘 방송 기여도를 보고 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그 여성 이슈 관련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지난주에 이제 뭐 그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그렇지. 이것도 한번 하셨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이어서 하신다. 네. 얼핏 네. 이제 듣고 왔습니다만 자칫 제가 걱정되는 건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물론 굉장히 이 분야에 좀 많이 관심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법안 설명드리는 게 조금 혹시 좀 딱딱하게 느껴지진 않으실까. 딱딱하죠. 우리 저 청취자분들 뭐 이게 시청자분들은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분들이 뭐 무슨 치어리더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치어리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치어리더 얘기 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 그 최근 이슈니까 가장. 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다건 씨죠 이름이 아마. 삼성 라이온즈의 치어리더 한 분이 계신데. 네. 좀 어린 여성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뭐 자기 SNS 같은데 뭐 약간 성희롱적 발언들이 좀 많이 들어오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를 공개를 하면서 뭐 조금 기분 나쁘다 더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크게 양갈래요. 하나는 저 더러운 놈들, 저 일베 놈들 저거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요거 하나. 네. 또 하나는 그런 거 모르고 그랬냐. 뭐 뻔히 그런 거 나올 법한데 그거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아예 그럼 이번 기회에 치어리더니 뭐 무슨 레이싱 모델이 다 없애버리자. 성적 대상화되는 직업들을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곤 했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우리 저 저희 다 다뤘잖아요. 다 그 하셨어요? 흉자 할 때. 흉자. 저희 형제한테 이미- 다 빨리 넘어가. 다른 거에. 저희 풀어주시기 레이싱 모델 바라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다뤄가지고요. 아, 그래, 그때 그래요? 이제 대강 얘기는 했었는데 오늘 그게 정영진 씨 견해를 아직 벌어진 듣지 사건이긴 못했어요. 하니까 예, 예. 정영진 씨 의견 뭐 들어보면 그걸로 좋죠. 정리합시다 그러고. 네. 그럴까요? 네. 전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와 책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성희롱적 글을 쓴 사람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당연히 뭐 그런 건 비판받아 마땅한데 네. 예를 들어 이거 제가 잠깐 뭐 예전에 뭐 매블쇼에서 잠깐 다룬 거긴 합니다만 내가 뭐 호프집을 한다고 쳐요. 호프집을 한다고 치면 호프집에 와서 깔끔하게 먹고 계산하고 가는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그건 굉장히 큰 오산인 거죠. 거기 호프집을 열면 물론 나는 원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이 안 오면 좋겠지만 와서 뭐 별 깽판 부리는 사람들의 뭐 와서 개진상. 바닥에 오바이트하는 놈들, 화장실에서 똥 싸는 별별 놈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내가 호프집을 하면 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생각을 하고 호프집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수의 이성들 앞에서 응원을 한다. 다수의 군중들 앞에서 응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반응 저런 반응 좀 내가 원치 않지만 좀 기분 나쁜 반응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인지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그냥 오로지 개인이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로만 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너 그럴 줄 모르고 그 일을 했어? 라는 얘기를 일단 듣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좀 삐뚤어진 대응, 치어리더를 없애자든지 이런 식의 반응으로 온단 말이죠. 아. 중요하게 여길 거는 그 여성이 일하고 있는 그 영역의 노동권이 어떻게 보장되는가 이거를 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 중에 하나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죠. 성희롱이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 업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를 요구해서 그걸 제도화하든지 그래서 그 가해 행위를 없애는 데 주력을 하되 저는 정영진 씨 얘기에서도 중요한 건 개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피해로 호소하고 그 피해의식 속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을 요구해서 이걸 해결할 것인가 라고 개인들이 그거에 대한 대항력을 개인 혹은 그 영역에 같이 일하는 그 치어리더 업계에서 같이 예.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죠. 두 개 다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의 네.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네. 아니 성인들이 즐길 무슨 저 야동 하나 다운받는 게 다 불법인 상황이 이게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물론 뭐 무슨 아동성 이런 건 당연히 아이, 그건 안 말할 되지. 것도 없지. 그거는. 근데 예, 그런 게 예, 아니라 예. 성인들의 자유에서 정당하게 찍은 합법적인 AV물을 아니 성인들이 그걸 즐기지 못하게 막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른바 그 양진호 같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그런 거 다운로드 어차피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 시대에 예, 예. 막 여기저기서 저 헤비 업로드를 다 고용했고 그 사람들이 수천억씩 벌을 수 있었던 게 이 성 관련 영상들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니까 그런 불법적인 유통으로 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몇천억씩.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적법하게 유통이 돼야 되고 거기에 합법적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지 그거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고 지금 뭐 야동 거의 다 보셨죠? 예. 안 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그 댓글도 하나 있는데 예. 이른바 자위기구 있잖아요. 자위기구도 이거 수입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난 이것도 너무 웃겨.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는 자유기구 뭐 이렇게 남자 거 모양 비슷한 거 이렇게 해갖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것도 SNS에 해서 다 파는데 여성 모양의 자유기구는 이거는 아예 사진조차가 이게 노픽처 그러니까 볼 수도 없게 해놨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저 2년 전에 네. 제 친구가 미국에서 제 생일 선물로 딜도를 보내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세관에서 예. 걸려서 못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딜도를 못 들여오게 금지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아니 근데 세관에서는 네, 그게 미술품을 그 다 규정이 상관입니까? 있더라고요. 무슨 풍기 맞아요. 문란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친구가 비싸게 주고 구입해서 저한테 특별한 선물이라고 보내줬는데 못 받아서 세관분하고 통화까지 했어요. 그 친구가 한국의 제발 좀 세관분하고. 달라고? 나꼭 필요하다고. 근데 뭐라 그랬냐면. 장애를 겪는 친구가 있어서 의료 보조기구다 좀 봐줘라 막 이렇게 거짓말을. 예, 그래가지고 막 호소했는데 세관에서 결국 안 된다고 못 받아가지고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성을 좀 터부시하는 이거는 정말 몇 년이 흘러가야 이게 고쳐질까. 뭐 또 이런 분야에 해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최욱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페미니스트들한테 너무 공격을 많이 당했는지 뭐 관련한 책을 사서 공부하고 막 수치를 외우고 막 개념을 막 파고들고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한남 충장을 아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영진 씨의 이런 학구열을 막 이렇게
자극시켰던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냥 심플하게 내가 얼마만큼의 자유를 누리려면 얼마만큼 책임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첫 원칙이에요. 전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네. 하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내가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럼 좋다. 그 니네들이 말이 맞는지 한번 내가 검증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기사 보는 걸로는 좀 부족해서 뭐 책도 좀 봤죠. 네. 근데 보면 볼수록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페미니즘 책도 보고 그렇지 않은 책도 봤어요. 물론 시중에는 페미니즘 관련 책이 98이라면 그렇지 않은 책이 한 2 정도로 제 기존 생각이 맞았다는 거 이상의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없진 않아요. 저도 충분히 뭐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저는 제가 진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본인이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약간 좀 오래된 구닥다리 페미니스트일지 몰라도 나는 약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남성과 비교한다면 물리적으로는 조금 약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다른 능력들에서는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난 페미니스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뭐 80년대 페미니스트겠죠. 그래서 막 난 보호받아야 될 사람, 난 배려를 받아야 될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만큼의 능력 발휘를 내가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난 이만큼의 권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난 진짜 페미니스트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21세기 2018년의 페미니스트는 이게 뭐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해달라. 아마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에도 나는 여기 녹아 있다고 좀 보는데 이것도 우리 보호해줘라. 나 이만큼 피해 입고 있지 않냐. 이거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페미니스트인가?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독트린이 한국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쨌든 자기 발언 뭐 지면이든 뭐든 발언 권력을 가진 남성 중에 이 페미니즘 사태에서 수많은 뭐 비판이나 뭐 문제점을 제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공식적으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없죠. 한남 총장밖에 제가 없어요. 알기로. 네. 네. 예. 전우용 선생이 몇 번 하셨고. 아, 네. 네. 네, 오늘 주제 좀 나가야겠어요. 네, 왜냐하면 네, 네. 오늘이 2탄이라서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좀 해야 네네네. 되고요. 정영진 씨 나와서 여러분 반갑고 좋으시겠지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가 지난해 1회 때 다루면서 아마 이제 15일 후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15일 후에 대통령이 이제 공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법령 시행이 들어가는 건데 이 현재 법안은 1년 후 공표 후 1년 후부터 시행이어서 지금 아마 12월 7일 날 본회의 통과했으니까 15일이면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쯤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아마 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문제는 이게 왜 기본법 형태로 제정되었는가. 그다음에 이것이 통과된 과정에 대해서 지금도 좀 많은 분들이 남자를 버렸다 이 법이 그런 얘기를 평가를 하니까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서 결국은 남자를 버린 법안이 통과됐다 이런 거를 많이 공유하시던데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렇지 않다는 회의록의 주요 발언들은 다 정리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자신의 판단을 남에게 이렇게 의탁하지 마시고요. 찾아보세요. 이거는 다 국회에 공개되어 있고요. 자료들이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도 있고 소위원회 법안 소위 심의 그다음에 법사위 심의 본회의 회의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같은 걸 보고 누가 어떻게 판단하거나 말하는지 혹은 왜곡을 하는지 어떤 프레임을 가져가는지 이런 거 다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이거를 민주당이 무언가를 지키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걸 막았다. 이건 사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소야대고요. 뭐 자유한국당이 이걸 날치기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결론은 양당이 합의했어요.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고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책임론보다는 이 법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시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위헌적입니다. 일단은. 특정 성별에게만 법률적으로 동등하지 못한 지위를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서 저는 우리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누군가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자유한국당 때문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로 논박을 하는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안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럼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어디에서도 그걸 하지 않아요. 이 법안의 문제점이란 뭐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목부터 좀 문제라고 봐요. 아니 예, 저는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이라는 게 아니 국민은 누구나 폭력에 대해서 그거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국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아니 뭐 애든 어른이든 당연히 폭력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근데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 전 제목부터 좀 이상하긴 한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여성만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폭력이란 개념 자체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폭력만 특수하게 취급을 해서 보호 조치와 뭐 처벌 조항 등등을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기본법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하위 법령들이 이 법에 의해서 계속 바뀔 겁니다. 현재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기본법이 있어요. 네. 매우 비슷한 성질을 가진. 그래서 저는 이 기본법 상의 조항들을 개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을 특수한 지위를 그것도 성별이라는 집단으로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한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 지난해 얘기했던 게 이게 되게 포퓰리즘적인 법안이다. 사실은 개념 정의부터 매우 문제가 많고 전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그리고 설득의 노력도 없이 되게 졸속 처리된 법안이어서 지금 여성가족부랑 정춘숙 의원실에서는 이미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요? 예, 이제 논란이 워낙 많고 사실은 남자들이 뭐 이건 남자를 버린 법이다 이런 비판들을 들으니까 원래 우리가 다 보호하려고 했는데 최종 통과된 법안에서는 유감스럽게 그렇게 됐다. 이제 개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개정은 난항을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안 개념 자체로 계속 그게 문제가 서로 의견이 안 좁혀졌던 거거든요. 여성만을 할 거냐 아니냐. 여성 남성을 같이 하는 걸 한나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주장을 했고 여가부나 지금 여당은 안 받아들였고 그것이 계속 충돌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개정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여성운동 단체나 인권운동 단체들도 계속 뭐 비판을 했어요. 물론 저는 그러면 통과시키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 지점도 마찬가지. 여성폭력을 특수 성별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했고 그 안에서 뭐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폭력에 대한 그 젠더 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 못했다라는 이제 누더기 법안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예. 그럼 통과되기 전에 저는 좀 더 강한 액션으로 저지를 했어야 된다. 이 중에서 오늘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할 거는 여러분들이 그 국회 들어가시면요 의안 그 심사하는 곳에서 법사위 2차 소위 회의록을 좀 보시면 그 흐름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표창원 의원 왜 저격하냐고 이러는데 저 아무 감정 없습니다. 왜 굳이 저격을 하겠습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되도록 주도하신 분이어서 발언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기본법 쟁점들에서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성평등 혹은 성폭력, 성차별에 대한 교육 내용과 방향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홍보를 또 강제로 규정한 게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또 조항들이 있어요. 그 홍보에서 또 문제가 좀 편향된 홍보, 편파성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피해자 혹은 2차 피해, 뭐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개념 모호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우선 친밀한 관계가 법안에서 어떻게 나와요?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처벌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동안은 친밀한 친밀하지 관계라는 않은 관계에 의한 폭력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법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죠. 어떻게 친밀한 친밀해야? 관계가 뭐냐는 거죠. 법이라는 거는 저는 가능하면 심플한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심플해서 세밀하지 못한 것들을 못 잡아내면 당연히 안 되죠. 세밀한 것을 당연히 잡아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루뭉술한 법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거 이후로는 자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법을 자꾸 자의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폭력은 안 된다. 이게 심플하게 있다면 예를 들어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에 대한 폭력이 당연히 금지되니까 이건 가해자를 처벌하면 되는 거고 여기 법에 의해서 피해자를 마땅히 보호하면 되는 건데 젠더에 의해서 이런 게 나오면 지금 당장도 제가 뭐 잠깐 댓글 읽어보니까 아니 그럼 여기에서 트랜스젠더는 왜 빠져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쵸? 양성애자 빠지고 그럼 뭐 여성만 보호하게 되면 성이 지금 좀 애매한 사람도 분명히 애매하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성이 꼭 여성이 아닌
또 다른 뭐 제3의 성 이런 거 현대사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다시 또 법을 또 하위 법령을 또 만들든지 아니면 법조항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이라는 게 뭐 꼭 트랜스젠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유럽 어디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20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뭐 사실은 거기까지는 많이 알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누면 20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할 수는 있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인간에 대한 폭력을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의 폭력은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트랜스젠더든 뭐 어떤 성이든 간에 그거는 안 된다는 걸 규정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뭐 여성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트랜스젠더를 집어넣거나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지금 이미 이 법이- 이미 현행 법들에서 당연히 다 보호하고 처벌할 있잖아요. 수 있고요. 조금 더 세심한 보호나 처벌이 필요하다면 그 법조항의 개정으로도 가능해요. 형법이나 뭐 성폭력특별법, 뭐 정보통신법, 뭐 성매매나 가정폭력 법들이 다 개별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으로 가능하고 기본법이 문제라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지금 이거는 사실 저는 이념 전쟁이라고 봐요. 페미니즘 진영에서 여성운동 진영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어쨌든 내걸었었고요. 그걸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중요하게 얘기할 게 성평등 교육 내용에 관해서 여성가족부 이 조항에 따르면 전국의 뭐 유치원부터 초중등,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직장, 각종 공공기관, 뭐 국가기관 이런 모든 곳에서 이 법에 의거해서 여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폭력 내용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도 이 법에 따라서 친밀한 관계가 뭔지, 2차 피해가 뭔지, 여성폭력이 뭔지, 젠더 폭력이 뭔지 이런 개념 자체도 사실 모호해서 국회 통과도 난항을 겪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개념들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국민적인 이제 의식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유치원 단계부터. 그러면 과연 제가 최근에 우려되는 건 이런 교육을 담당하실 기관의 수장이 있어요. 나임윤경이라고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께서 최근에 굉장히 여러 매체들과 공세적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분의 타이틀이 이거예요. 여성은 약자, 남성은 강자, 여성 혐오는 존재하지만 남성 혐오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이분의 기본적인 기조예요. 아니 예, 이분은 그 이수혁 사건에 대해서도 여성이 좀 말을 심하게 했다고 해서 남성이 폭행하는 거를 동질하게 보면 안 된다. 여성은 아직까지 약자고 남성 혐오라는 개념이 존재하려면 우리 사회가 뭐 프랑스나 영국처럼 선진국이 되는 상황까지나 되어야 남성 혐오가 존재할 수 있지 우리나라는 지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수혁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윤 기자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그건 또 정말 큰 덩어리로 또 뭐 할 얘기가 좀 많긴 네. 합니다만 이수혁 사건은 이것도 저는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층의 얘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술집에서 전 이거 그냥 폭력 사건으로 보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에 의한 폭력 사건. 저는 저 이수혁 사건 이전에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하나의 페미니즘 교육이 막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이 이제 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요 얘기 잠깐 좀 드리고 무섭죠. 싶은 게 한 사회에 하나의 이념이 이렇게 통일되게 지배하게 되면 우린 그거를 전체주의라고 불러요. 과거 나치가 그랬고 파시즘이 그랬고 한 사회에 하나의 이념이 지배적으로 이렇게 가면 그 굉장히 위험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위험하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혹은 직장 들어서까지 페미니즘 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건 저는 너무 이건 위험한 생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페미니즘이라는 이념 자체는 저는 존중받아야 될 하나의 이념, 그러니까 수많은 이즘들 가운데 하나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즘들 가운데 하나, 예를 들면 무슨 뭐 세상에 다양한 이즘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가 이 사회 전체를 획일하게 지배한다? 이건 되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북한에서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렇게 되잖아요. 페미니즘이 돈이 된다는 게 자, 당장 여기 유치원부터 대학교 혹은 직장까지 강사가 지금 그렇죠. 어마어마해요. 그럼 강사들이 시간당 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받고 다니거든요. 하나의 있는 사람들. 산업이 형성이 돼요. 네. 예, 그러면 이걸로 해서. 지금도 뭐
그 까칠남녀 했던 분들도 막 제가 강의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성학 했던 사람들 혹은 뭐 나름 페미니즘이라고 좀 SNS 알려진 사람들은 그걸 강연만 계속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회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만약에 양성이 다 같이 그렇게 가면 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여성 단체가 우리나라에 뭐 국고 지원 반대가 600개가 넘는다고 그러던가요? 뭐 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데 남성 단체 한 개가 없어요. 어쨌든 왜 강사를 요청하려면 다 그런 여성 단체에서 아마 초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논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기본법 통과하고 나면 지금도 사실은 그 강사들 어마어마하게 저 전국 돌아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아예 그냥 나라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 퍼주겠다는 거 말고는 좀 해석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제 이 법조항에 보면 네. 정부랑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사업, 그다음에 예방사업, 캠페인 사업 등을 벌일 수 있는 단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의 원장님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남성 혐오는 존재할 수 없고 여성은 약자고 페미니즘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페미니즘이 여러 이즘 중에 하나라는 거를 일단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페미니즘 이꼴 성평등이라는 걸 우리도 많이 아이고야.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 정비하겠다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우려가 많이 되죠.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저한테 제보된 뭐 학교, 직장 그 성평등 교육, 성폭력 교육 제가 프로그램들을 봤어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냥 남성은 뭐 다 강간범이고 가해자고 여성은 이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런 거에 집중하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료 시민들을 가해자, 피해자의 이분법적인 구성으로 나눠서 아이고. 폭력의 주체와 혹은 피해자 이 구도로 바라보는 게 기본이고요. 남성 일반에 대한 그 범죄자화 이것도 매우 심각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우려가 많이 되고, 이게 한 가지 말씀하셨듯이 산업화가 되면 이건 굉장히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일단 이게 어떤 산업화가 되면 그렇죠. 어떤 시행을 성교육에 예 성평등 교육에. 바로 잡으려고 해도 일단 그 인력 투입된 인력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거기에 정착이 되면 그 구조는 또 이제 일자리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가 좀 잘못이 있어서 고쳐야 돼. 그런 시점이 온다 해도 매우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게 우리가 늘 뭐 적폐녀전 이런 말들 하는 게 그것이 사회에 구조적으로 안착이 되면 바꾸기 어렵거든요. 이 많은 이제 인력들과 뭐 교육사업, 홍보사업 이런 것들 단체와 개인들을 이제 양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만 하고 있지 이것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 것인지 혹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고요. 그 원장님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면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의 입장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페미니즘을 얘기하시는데 좋아요. 그 말은 정말 좋은 말인데 그 상상이 성별을 여성으로만 한정해서 상상을 하신다는 게 문제죠. 나보다 덜 가진 자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같은 성별 안에서도 나보다 덜 가진 자가 있고 다른 성별 안에서도 조연아와 박창진 사무장이 당연하죠.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개별적인 요소들을 다 거세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덜 가졌다. 이거 하나로만 관점을 덜 가진 자를 규정하시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제 주류가 된 페미니스트를 보면 굉장히 그 위험을 좀 과장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많은 여성들이 그 위험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마치 지금 밤거리만 나가도 무슨 아주 끔찍한 일을 매번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그 위험을 많이 과장을 하는데 이게 진짜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사실은 얘기하기 어렵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의존해야 되는 게 저는 통계라고 봐요. 통계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위험한 나라냐, 강력범죄가 많이 정말 벌어지느냐, 혹은 뭐 여성들이 정말 살기 너무 힘든 나라냐라는 걸 볼 때는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그 범죄율 자체가 강력범죄율 특히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 같은데 정말 밤 12시 넘어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뭐 100% 안전한 나라냐? 뭐 100% 안전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교적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봐야지 그냥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축에 속한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이 위험을 좀 과장하는 측면 그래서 심지어는 뭐 공중 화장실마다 다 몰카 있는 것처럼 다 했는데 공중 화장실 다 털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 다 동원해 갖고 하나가 안 나왔어요. 50억인가 들여서 다 네. 점검했는데 안 나왔죠.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저 성평등 예산을 저는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되는 거니까 무엇이 더 급한지 무엇이 좀 덜 급한지를 전 따져봤을 때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컨베이어 사고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만 한 해에 1,700에서 한 2,000명이 죽어요. 그냥 죽어요. 산업재해로 죽습니다. 매일매일 5명씩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돈만 쓰면 막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 뭐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훨씬 더 이거보다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도 산업재해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돈만 쓰면 얼마든지 지금 한 해 2,000명씩 돌아가시는 이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적어도 10분의 1까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쓸 돈은 잘 쓰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에 막 수천억 혹은 뭐 조 단위 넘어가는 돈들을 과연 쓰는 게 이게 정말 올바른 예산 집행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좀 많아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문제긴 하지만 저도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실한 사업에 배정돼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뭐 노동 분야랑 여성 분야가 또 다르니까 분야별로 좀 더 절실한 예산이 절박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여성부나 혹은 여당이 설계하고 있는 이 정책들이 과연 시급하고 절박한 것인가? 이 법이 정말로 이렇게 시급하게 통과될 만큼 절박한 것이었나라고 했을 때는 저는 동의가 안 되죠. 미투 법안 1호다 이러면서 상징성이 있다. 여성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그렇게 절박한가에 대해서는 정말 이 공포라는 거는 내가 공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많을수록 공포가 인정되는 거예요. 사실 아동 폭력이든 뭐든 노인이 당하든 뭐든 이게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혹은 조직이 있고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존재들은 더 절박한 사연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서 조치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여성 안심주택 얘기했을 때 안전이 젊은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다음 주에 바로 쪽방촌의 90대 여성 노인 70대 여성 노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쪽방촌의 주거 안전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 노인들이 저항할 능력도 자원도 없어요. 그래서 안전이란 문제를 젊은 여성으로 설계해서 그 여성들에게 특별하게 공급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몰카 범죄 50억 뭐 물론 영역이 다른 문제긴 하지만 막 요구해서 그거에 즉각 응대한다는 모션을 취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숙고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인들이나 정책 당국에 하는 사람들의 이 행동이 그냥 막 요구를 하면 아 그래 해줄게. 실제로 우리나라가 치안이 어느 정도 안전한지 이런 거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안심시키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를 막 받아들여라 이것만 하고 있지. 그래서 만들어진 공포와 실제 공포 사이의 갭을 줄이려는 노력을 정부나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포퓰리스트처럼 계속 이렇게 편승한다는 거죠. 공포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 주관적인 공포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그건 개인들도 해야 되고 운동 조직도 해야 되고 그거에 자꾸 편승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부추기는 사람들이 네, 너무 많아요. 있죠. 결국 그거 부추기면 사실 어떤 정치 세력이나 뭐 어떤 누군가는 이용해 먹기가 진짜 좋거든요. 그쵸. 공포만큼 사람을 잘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인간을 가장 근원적으로 움직이기 가장 편한 게 공포거든요. 그 공포를 자꾸 조정해가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이른바 양떼몰이 하듯이 이런 사람들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된다.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되고 정말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언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그냥 누가 SNS에 뭐 무슨 일이 있었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글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일인 양 착각하거나 혹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져야 되는데 요즘 뭐 이른바 무슨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젊은 여성들 많이 있는 네. 커뮤니티를 보면
그런 허위 뉴스들, 허위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고 그게 전혀 스크리닝, 전혀 뭐 모니터링도 안 되고 그냥 그게 다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너무 많아요. 물론 이건 뭐 남성 커뮤니티 모인데도 뭐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가짜 뉴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이냐 인식하는 사람들 대단히 저는 걱정이 돼요. 이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가 너무 걱정돼요. 저도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면 독립적인 사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커뮤니티나 그런 SNS 떠도는 글들이나 혹은 자신의 판단을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의탁하시면 안 됩니다.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어떤 그치. 사안을 보듯이 그걸 의탁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한 번 잘못하면 여러분까지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다 스스로 좀 확인하고 판단하고 이런 능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독립적인. 메시지를 주목해야지 네. 메신저에 주목하면 안 네, 된다. 그래서 이 특히 페미니즘에 많이 분노하고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화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프로그램에도 댓글에 막 욕설 달고 이러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분노를 욕설이나 그런 뭐 비하의 발언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다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의견을 유효한 여론으로 취급을 못 받습니다. 아, 정말 일배로밖에 취급을 못 받아요. 예, 여러분의 의견이 유효한 여론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독립적인 사고, 판단력을 가지셔야 국가가 어떤 힘센 집단이 우리를 이렇게 휘두르려고 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칭찬하고 뭐 이렇게 고무시키는 말은 참 좋지만 저에 대한 게 아니라도 욕설이나 비하 발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러분의 여론이 제대로 잘 전달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끝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끝이에요. 예. 나 지금 시작도 못했는데 그래요? 어떡하지?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른바 우리가 어떤 뭐 사안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세트로 묶음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세트로 묶음으로 예. 무슨 얘기? 진영 논리?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진보야.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다음에 뭐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고, 뭐 외국인 난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고 등등의 세트가 쭉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세트가 뭐 전혀 유효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대체로 맞는 경우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예. 생각하는 건 뭐 크게 나쁜 일은 아닌데 반드시 그 세트대로 생각해야 된다. 혹은 그 세트에서 벗어나면 쟤는 배반자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이쪽, 그러니까 좌파 혹은 뭐 진보 쪽으로 생각하더라도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좌파 혹은 뭐 진보 쪽으로 생각하더라도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저는 페미니즘과도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들의 지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너는 그러면 보수 꼴통이야 혹은 뭐 너는 그냥 자유한국당 지지자겠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묶음으로 그냥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그게 제-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영 논리나 혹은 네 편 내 편의 문제로 바라보시면서 만약에 뭐 이게 음모다 혹은 반대편들의 어떤 뭐 조직적인 움직임 때문에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위험한 게 네. 반대자가 아니라 비판자의 입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네 편 아니면 내 편밖에 없고 그것을 나에게 내 진영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로만 판단하게 돼요. 지금 20대가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 매우 중요한 구성원들의 집단적으로 어떠한 분노나 혹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고립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걸 표출할 도구가 지지율이니까 이번에 지지율로 처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가 있는 거고 공동체가 있는 건데 정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또 경향신문은 어제 이 20대 남성 지지율 폭락한 거를 언론이 이 문제를 마치 성별 대결 때문인 것으로 조장한다는 또 기사를 냈더라고요. 칼럼의 형식을 빌어서 저는 유체이탈 화법이면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보 언론들이 성별 갈등이 아닌 걸 얼마나 성별 갈등으로 키웠습니까? 그래서 남성 일반의 분노를 정말 극대화시키고 이런 보도를 3년 내내 해왔으면서 자기 반성은 전혀 없고 이제 와서 남성 지지율 한 번 떨어져서 이제 언론에 막 나니까 마치 언론이 이게 성별 갈등이 본질이 아닌데 성별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언론 탓을 하니까 저는 이게 셀프 디스인가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보 언론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네 그래서 자한당 찍을 거야? 이런 식의 말들 저는 안 안 했으면 된다고 좋겠다.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문제가 뭔지 우리가 정치인들도 그동안 여성들의 목소리에 이 본질이 뭔지 이런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엔 이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듯이 남성들이 어떤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거를 거친 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걸 일배 취급할 게 아니라 왜 그러는지 들여다 봐야죠.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정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법안에서도 지금 이 진호 원장님이 유튜브 규제하겠다 또 들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여성 비하 및 혐오 표현 규제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성 비하나 혐오만 문제인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국가라는 괴물에게 어떤 정권이든 국가 권력은 정말 매우 위험하고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휘두를 수 있는 존재니까 정신 예.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스페인 젠더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짧게 한번 좀 할까요? 짧게. 예, 그거 그래서 마무리하시죠. 우리와 매우 비슷한 법안인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과 매우 비슷한 법안이 스페인의 젠더폭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4년도에 사회노동당 정권에서 입안한 법인데요. 우리랑 구조가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한 후에 스페인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매우 심각해요. 저는 공포를 조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막을 수 없다면 혹은 시행하게 된다면 최대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 그걸 막을 수 있으면 좋죠.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 리스크를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이선옥닷컴에 주신 후원금으로 번역가를 구해서 보고서 분석을 했습니다. 유용하게 아주 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젠더폭력법이 2004년에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와 매우 유사한 구조의 법이고요. 여성만 대상으로 보호하고 남성을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한 후에 하루 평균 400명의 여성이 남성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만 남성이 16만 명이 체포가 됐고요. 매년 12만 명 이상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야. 이 법에 근거한 고소와 신고로 한 해에 16만 명의 남성이 체포됐다. 네, 그래서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스페인에서도 이게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한 표 차이로 합헌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와 매우 유사한 게 진보적이라는 정권에서 공약사항으로 했고 발의를 했고 시행을 했는데 구조도 똑같은 거예요. 개념에서 여성만 피해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폭력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되게 혁신적인 인권 조치로 발의한 법이에요. 그런데 남성은 일단 신고 즉시 유죄로 추정이 되고요. 신고 즉시 유죄 네, 추정. 네. 그래서 남성을 그대로 이제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체포를 해갑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출근길이든 가정이든 야. 어떤 장소든. 그래서 일단 구금이 돼요. 그래서 사실 확인 이전에. 예, 무죄임을 남성이 입증해야 돼요. 일단 유죄로 추정이 되고 이거 입증 책임이 남성에게 있고 재판부가 이 남성들의 항변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성차별적이라는 위헌성, 그다음에 법적으로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그다음에 스페인 시민이 성별을 근거로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스페인 법과 또 유럽의 법과 국제인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위반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원래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정폭력, 살인, 여성 피해자가 가장 적은 국가로 6위인가 하여튼 그래서 매우 적었던 나라예요. 근데 법 시행 후에 오히려 여성 살해 수가 증가하고 그래요? 있는 상황. 오. 이런 또 중요한 점이 있고요. 그 중요한 거는 근데 남성 피고인 사건의 20%만이 100만 건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 중에 20%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유죄 과하게 선고율이 기소했다는 얘기네. 예, 유죄 선고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데 이 결과를 보고 스페인의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유죄 선고율을 80%로 올려서 남성 폭력을 끝장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그 20% 사건에서도 실제로 5%만이 심각한 신체의 그 손상을 준 심각한 폭력 유형이고요. 나머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신체적 손상이 없이 정신적인 피해 호소나 혹은 부당한 대우. 예를 들면 남편이 혹은 연인이 나에게
너 오늘 뭐 옷차림이 어땠어? 나 오늘 너 때문에 뭐 불쾌해. 그럼 바로 이런 신고해요. 예, 그런 것이 주를 이루는. 그래서 남자인데 창문 네. 안 열어줬어. 기분 나빠. 그래서 이게 스페인 사회에서는 지금 이 법의 피해자들이 이 법에 반대하는 운동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양육권 분쟁 같은 게 있을 때 여성들이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진 후에 스페인 여성부 평등부인데 스페인 평등부에서 계속 캠페인이 신고해라. 이건 폭력이다. 신고해라를 계속 권장하면서 여성들이 이 법을 정말 폭발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관계에서 충분히 대화나 협의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법의 판단으로 가져간 거죠. 근데 이거는 뭐라 할 수 없는 게 나에게 유리한 무기가 있는데 인간이 그걸 왜 안 쓰겠습니까? 쓰죠. 그래서 이게 여성들이 이혼을 하거나 혹은 사적인 복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 자신에게 유리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 법은 남성에 대해서 혹은 그것이 무고가 입증됐다 해도 이 추방된 남성들에게 어떠한 보호 조치나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아요. 오직 여성에게만. 그리고 이 여성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런 각종 정부의 위탁을 받은 여성 단체들 이런 곳에서 이 여성의 피해가 사실이라는 증서를 이렇게 써주면 그거가 지원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 여성의 자활이나 생활 지원이나 이런 돈을 실제로 현금과 현물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을 해서 여성들이 신고하지 않아도 될 사항까지 이걸 받으면 유리하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먼 미래 같지는 않은 게 네. 지금 우리나라도 전부라고 말 못하겠지만 성범죄 관련해서는 꽤나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그렇죠. 많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유명했던 무슨 집이죠? 그 왜 저 CCTV 사각지대에 있어서 곰탕집 사건. 곰탕집 네. 사건. 그때도 보면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여성이 그렇다고 하고 일관된 진술만 하면 그걸 사실로 대체로 법원에서 혹은 검찰에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아니라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어느 법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를 그 피의자가 입증하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성범죄라는 게 일부 그럴 수는 있어요. 성범죄라는 게 워낙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밝히기가 너무 어려우니 피해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된다는 그 법의 취지는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곰탕집 사건처럼 너무나 공개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 법의 기본 정신조차 완전히 깨버리는 아주 네. 기상천외한 법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도 2차 피해 보호조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되게 광범위한 문구로 되어 있어요. 그게 네. 바로 이제 이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법무부 지침인 무고죄 수사 유예 적용 지침도 그렇고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스페인도 경찰들이 무조건 경찰과 사법부가 여성이 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남성에 대한 권리 보호 조항 같은 건 아예 준수하지 않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어떠한 책임이나 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언과 증거들이 이제 쌓여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정책을 이 법안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과연 이 문제 예견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고민이 있는가 저는 그걸 제시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렇지 지금, 않으면 이 우려가 그냥 우려가 아니게 돼요. 지금 댓글에 네. 공개적인 장소라고 성추행 못하냐 이런 댓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성추행 안 할 했다는 수 게 아니에요. 있죠. 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범죄 행위를 검찰이든 아니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한테 그 범죄를 입증을 해야지 반대로 피의자한테 야 네가 안 했다는 증거를 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법의 기본 정신에 형법의 기본 정신이 너무나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네. 얘기는 뭐 그 범죄를 저질렀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입증 책임이 검찰에게 적어도 있다는 것. 예. 만약에 정말 예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모텔 안에서 정말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피해가 뭐 여성의 어떤 뭐 신체라든지 이런 데 명확하게 있어서 이건 정황적으로 볼 때 아무리 봐도 피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는 정황적 증거로 충분히 저는 이 피의자에게 유죄를 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유죄 줄 수 있지.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목격자도 여럿인 상황, 심지어 CCTV도 있어서 앞뒤 상황을 대충 알 수 있는 상황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무죄 입증을 그 피의자에게 하라는 거는 이건 법의 기본 정신에 전 대단히 위배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위헌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지금 법안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위헌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논의의 장이 있는가라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 스페인은 이거 헌법재판소라도 갔지. 우리는 그것도 없고 그냥 일사천리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진영 논리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혹은 또다시 페미니즘 혹은 여성운동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기사를 쓰거나 계속 이거의 반복이거든요. 어디서도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지도 않고 법적 논쟁이 불가능한 게 이게 자꾸 이념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예. 법률적인 논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인권이나 무엇이 됐든 운동이나 인권의 가치나 이념 같은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걸 원래 가장 앞장서서 우리 사회 인권 지수나 이런 거를 앞장서서 발견하고 지키려고 했던 게 사실은 그동안 더듬의 역할을 했던 게 진보인데 지금 우리 진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냐면 예전에는 여자 때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진보 진영은 비판했어요. 그건 마초적인 생각이라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왜 여자를 때리면 안 돼? 네 생각 자체가 가부장적이야 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특별하게 보호돼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때리면 안 되는 거다. 그다음 가해자 인권. 누군가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흉악범죄자들의 뭘 공개해라 라고 혹은 뭐 신상을 털고 이렇게 할 때 그거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심지어 가해자라 해도 저 사람에게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했던 게 진보였습니다. 우리 사회 인권에서 더듬이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지금 진보가 서 있는 자리를 보세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라는 분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남성에 대한 폭력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그냥 공공연하게 하고 그 발언을 여성이 저지른 혐오는 혐오가 아니야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매체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위헌에 대해서도 없고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저는 이런 기본권을 후퇴하는 일을 여성과 진보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요. 저도 여성이고 저도 진보적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그 자체가 너무 사실 슬퍼요. 이런 일 계속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 법이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 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실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니 적어도 예측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이걸 개선할 것인가라는 해결책을 좀 내주는 제스처라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다 말을 못했지만요. 이 스페인 죄송합니다. 젠더법, 스페인 젠더폭력법 관련한 이 보고서가 굉장히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선옥닷컴에 이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선옥닷컴입니다. 예, 이선옥닷컴. 제가 사이트 주소 놔드릴 테니까 들어와셔서 보시고 필요하면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주신 후원금으로 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가 아니면 인사할 자리가 없어서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우리 정영진 씨 좀 고정 좀 하실 생각 없어요? 제가 여기에요? 예. 아유, 고정할 제가 자격은 아니 저 자격은 넘쳐납니다. 매불쇼에 저 한번 초대해 주시죠. 매불쇼 한번 나오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매불쇼 매불쇼. 좋습니다. 네. 정영진의 대추나무 사랑 걸려. 아육대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정영진을 검색하세요. 예. 우먼스 플레인 오늘 수업 오늘 마치고. 그래도 정영진 씨가 맨스플레인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쉬면서 편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다행이고. 고정하자. 네. 고정하자. 빨리 끝내세요. 알겠습니다. 형님. 저 나는 늦은- 저기 우리 저 중추인 사람들의 중추장 중추적 역할을 하시려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그래. 또 저기 우리 중추들의 경산날이 있습니다. 바로 중추절이. 대추나무 사랑 걸렸습니다. 흉자랑 네. 한남 충장이랑 네. 같은 낙곰수 대표 마초잖아요. 맨날 욕 먹으시는. 저 즐거웠습니다. 우리 늦은 여러분들 시간까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저 아육대 가셔서 꼭 저 우먼스 플레인 나와달라고 좀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또 여론에 약합니다. 우리 저 정영진 씨가. 자, 그렇습니다. 자, 김용민닷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 특히 그 다음 주에는 하나요? 군산 박대구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 주 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니까. 또 그 다음 주는 또 저기 설이고, 예. 신정인데 좀 쉬어요. 네, 좀 쉬었다가 네. 저희가 또 밝은 2019년에 새해에 네. 또 인사드리고 우리 정영진 씨가 또 합류하시고 그럼 좋겠죠. 예, 아유, 알겠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도 우먼스 플레이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